우리 생활에 있어 없어선 안 될 존재. 지구의 모든 생명에게 꼭 필요한 생명수. 넘치면 넘치는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발생되는 불편한 이면. 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건설된 댐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갈등의 불씨. 30년을 끌고 온 댐과 사람들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강원도 명주군 성산면 오봉리에 국내 최대의 낙차를 이용한 수력발전소가 건설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중간 허리 지점을 가로질러 서해안으로 흐르는 남한강물을 평창군 용평 스키장 앞 옥녀봉 근처에 72m 높이의 대규모 댐을 건설해 물줄기를 동해안으로 흐르도록 해서 이를 이용하도록 설계됐습니다. 오일 쇼크에서 벗어나 에너지 자립을 목표로 건설된 도암댐. 정선군에는 가뭄 대책과 수자원 공급을, 또 강릉시에는 새로운 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출발되었습니다. 1985년도입니다. 그 당시 국내 부전자원 물을 이용해서 발전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985년도 그 평창 송천에 흐르는 물을 그 강릉 수력 남대천으로 흐르게 하는데, 그게 이제 유역 변경식이라고 합니다. 그 물을 강릉 도암댐에서 15km의 도수를 이제 이게 뚫습니다. 그래서 현재 강릉 수력 그 위치한 강릉시 성산면에 거기 남대천의 앞에 물을 이제 흐르게 하는 발전소인데, 용량은 41메가와트 두 대로 해서 총 82메가와트의 강릉수력 발전소가 생깁니다. 하지만 2001년 3월 발전을 끝으로 강릉 수력발전소의 시간은 지금까지 멈춰 있는데요. 당시 발전소 가동이 멈춘 주된 이유는 도암호의 수질 오염이 지목됐습니다. 평창 도암댐은 상류 오염원으로 수질이 악화되면서 지난 2001년부터 발전 방류가 전면 중단된 상태입니다. 도암댐 물은 하류인 송천 계곡을 따라 정선으로 흐릅니다. 물길이 돌고 돌아나가는 청정지역 정선은 수려한 풍광은 물론이거니와 정선아리랑과 같이 역사 깊은 이야기가 흐르는 명품 문화도시입니다. 하지만 도암댐이 건설된 이후 이 청정 물길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두 얼굴로 변해버렸습니다. 여름철에 그 송천 계곡에 따라가지고 그 도시민들의 피서객들이 많이 와요. 그 도암댐 사고 이전에는 정말로 그 울긋불긋하게 피서객들이 모여왔었는데, 그 사고 이후에 물에서 냄새가 나고 더러우니까 아예 관광객이 전혀 발길이 끊어졌어요. 도암댐은 남한강 최상류인 평창군에 위치한 댐으로 황병산 계곡에서 발원한 샘물이 도암호를 거쳐 송천계곡 수로 유입됩니다. 구절리와 유천리를 지나 아우라지에 이르는 67.5km의 물길로 정선군의 허리를 관통해 흐르는 하천인데요. 이 물길 상류에 도암댐이 건설된 이후부터 여름만 되면 계곡물이 흙탕물로 변해 주민들에게 여러 피해를 끼쳐왔다는 겁니다. 1995년에 그 남대천으로 발전 방류하는 수질이 급격히 악화가 돼서 강릉 시민들이 항의를 하자 그 댐 하부에 축적돼 있는 스러지를 하부 수문을 개방을 해서 무단 방류를 했습니다.
그때에 그 도암댐 하류에 있는 송천, 조양강 그리고 동강 영월까지 뻘이 전부 다 두껍게 덮여가지고 생태계가 완전히 파괴가 되고 강릉시나 우리 정선군에서 이제 항의를 했고 그래서 결국은 2005년도에 정부에서는 그 대책 회의를 구성을 했죠. 현안 정책 조정 회의에서 도암댐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서 모든 기관이 서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도암댐의 발전 방류 기능을 완전히 정지시키고 홍수 전용댐으로 전환한다. 어릴 때부터 아우라지 강가를 앞마당 삼아 뛰어놀았다는 뱃사공 전재선 씨는 과거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원래는 저희 동네가 송천계곡, 이 아우라지 백사장, 심지어는 정선 노래자락에도 아우라지 백사장에 무슨 아가씨 이래가지고 나오는 가사도 있을 정도로 순 백사장이었거든요. 근데 송천이 소나무가 있는 강이에요. 그래서 송천입니다. 그래서 그 소나무 밑에서 그 철렵하고 이랬던 지금은 꿈도 못 꾸죠. 물도 탁하고 그리고 백사장도 없어졌고. 조선시대 목재를 운반하던 뗏목터이자 아리랑의 역사가 흐르는 유서 깊은 장소가 바로 아우라지입니다. 이 두 물줄기가 도암댐에서 내려오는 거하고 광동댐에서 내려오는 거 두 물줄기가 서로 상반돼 있어요. 그 두 물이 서로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 이제 아우라지라고 형성이 되는데 이 내려오는 두 물이 서로가 경계가 딱 나눠져요. 이쪽 물은 맑은 물이 내려오고 도암댐에서 내려오는 건 그린색이에요. 딱 저희가 봤을 때 연두색. 근데 그 물이 딱 이렇게 확연히 갈라져요. 예, 그 아주 희한한 이상한 현상이라고 사람들이 의아해하고. 예부터 맑고 깨끗한 수량이 차고 넘쳐 양수 골짜기로 불렸던 송천계곡. 그런 송천의 물이 여름 장마철만 되면 탁수가 되어 흐를 줄 누가 알았을까요? 두 갈래 물이 한데 모여 물목을 이루는 아우라지. 도암댐 하류 송천과 골지천의 물이 한눈에 보아도 경계가 분명합니다. 가라앉는 속도가 골지천에서 가라앉는 거는 비가 그치고 난 뒤에 약 한 3일, 4일. 근데 좌측에서 내려오는, 도암댐에서 내려오는 물은 거의 열흘에서 보름 정도. 맑으면 우리가 들어가서 발을 담가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느껴질 때가 한 보름 정도. 예, 그 정도의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 옛날 여름에 멱을 감고 겨울에 썰매를 타던 아우라지로 돌아가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여기에 관련돼서 계신 분들이 혹시나 제 인터뷰를 지금 보신다면은 한 번쯤 상상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그 1km 안에 있는 주민들은, 그 집들은, 그 농작물은 과연 어떻게 됐었을까 그때 당시에. 분노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류에서 우리 깨끗한 물을 보존하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 왜 이런 현상이 우리 마을에 생길까? 그러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30년 가까이 이어져 온 흙탕물 피해. 정선 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수십 년간 계속되고 있는데요. 하천 오염으로 인한 피해, 그런 경제적인 피해, 관광 산업의 피해, 그다음에 식수원이 오염되는 피해. 저희들이 강원연구원에다가 그동안 도암댐으로 인해서 입은 정선군의 피해 상황을 조사를 하니까 대략 한 1조 3천억 정도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그것도 벌써 한 7, 8년 전에 했 조사기 때문에 아마 지금은 더 많은 피해가 발생했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송천 계곡에 기대어 살아가는 주민들에게 도암댐 흙탕물은 생업을 위협하는 큰 타격입니다. 어려운 부분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저희뿐만 아니라 도암댐 계곡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그 방류하는 바람에 펜션 계통에서는 너무너무 치명타를 저희가 겪고 있어요. 벌써 내년 여름 성수기 걱정에 몸서리를 치게 된다고 하는데요. 모든 손님들이 이제 강원도를 찾을 때는 산 좋고 물 좋고 경치 좋고
그 옛날 추억을 갖다 휴상하면서 그 자연과 함께 즐기려고 이 강원도 정선을 많이 찾아오거든요. 손님들이 대부분이 휴가를 오시게 되면은 2박 3일에서 3박 4일 정도로 대부분 휴가들을 오셔요. 오시는데 오셔가지고 첫날 계시다가는 너무너무 좋았는데 두째 날 보니까 계곡물이 흐려지고 너무너무 더러고 들어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때는 다 해약을 하는 거예요. 저희 집뿐이 아니고 다른 민박업체도 똑같을 거예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문제의 송천을 떠날 수는 없습니다. 강을 살리고 사람도 살자는 것인데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물을 살아야만이 우리가 살 수가 있고 또 우리가 또 살아야만이 또 정성군이 살고 정성군이 살아야지 나라가 살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물을 꼭 살려야 돼요. 물이 죽으면 전체가 다 죽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물을 정화하는데 최선을 다해줬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저나 민박업계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죠. 흙탕물 사태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된 도암댐. 그렇다면 이 도암호는 언제부터 왜 흙탕물을 떠안게 된 걸까요? 유역 면적 대비 이 과도한 오염물질 발생지가 있다. 그것이 결국 농경지다라는 것이죠. 거기서 발생되고 있는 도암호에서 받을 수 있는 어떤 오염물질의 환경 용량, 받아서 어떤 본인들이 그 도암호에서 적응할 수 있는 그러한 오염물질을 이미 초과를 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도암호의 수질 관리가 되려면 유역 관리가 되어야 되고, 결국 유역 관리라고 하는 것은 고랭지밭의 친환경적 농업을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암호의 상류 수계에 해당되는 평창군 대관령면은 올림픽을 치르기 위해 대규모 개발이 진행됐습니다. 그 주변으로 화전민 시절부터 일궈온 고랭지 채소밭이 위치해 있는데요. 이러한 환경적인 요인들이 주요 오염원으로 지적됐습니다. 특히 90년대 이후 계속해서 증가해온 고랭지 밭에서 많은 양의 흙탕물이 유입되는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도암호 상류에 조성돼 있는 고랭지 밭은 해발과 경사도가 높습니다. 비가 오게 되면 약해진 집안에서 토사가 쓸려 내려가게 되는데 여기에 장기간 비가 지속되는 장마철에는 토사가 마치 미끄럼틀을 타듯 가속도까지 붙게 되는 겁니다. 여름만 되면 반복되는 흙탕물과의 전쟁. 도암호 수질만의 문제가 아니라 농민들 또한 쓸려 내려간 흙을 메우는 객토 작업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형편입니다. 도암호 상류 이제 대관령면 같은 경우는 이제 고랭지밭이 많이 분포하고 있는데요. 이런 고랭지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산지에 위치하다 보니까 경사도가 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비가 오게 되면 흙이 이제 쓸려 내려가게 되는데요. 경작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러한 또 흘러 내려간 흙들을 이제 보충하고자 객토를 실시하게 되고 그 흙이 다시 또 이제 비가 오면 쓸려 내려가면서 여러 가지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고랭지는 일반 평지보다 기온이 낮고 경작 기간이 6월에서 8월로 집중됩니다. 농사가 여름철에 집중되다 보니 강우가 집중되는 시기에 주로 파종과 경운 작업이 이루어지는데 이때 토질이 악화되면서 토사 유출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되는 것이죠. 지난 10년간 도암호 수질을 조사한 결과 평소에는 기준 2급수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강우가 집중되는 여름철은 부유물질이 증가하고 수질이 저하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욱이 고랭지 밭에서 유출되는 토사에는 비료나 퇴비 같은 오염원이 섞여 있습니다. 이러한 비점 오염원이 도암호로 유입이 되면 환경적으로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데요. 관계기관에서도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최초의 한 사업들이 이제 식생 수로하고 식생 사면을 조정하는 사업인데 이 수로 자체가 이제 토사로 되어 있다 보니까 비가 오면 계속 그 토사가 같이 유출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
사면도 비가 강우시에 계속 이제 그 유실이 돼서 토사가 하천으로 유입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식생수를 했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점차적으로 추진됐던 사업들이 이제 침사지 설치 사업인데 그 하천 그 하류 쪽에 침사지를 설치해서 이제 토사를 예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관령 고랭지밭 일원은 2007년부터 환경부로부터 비점 오염 관리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단순 관리 감독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저감 방안으로 토사 유출을 방지하는 침사지를 준공했는데요. 도암호 상류 지역 토지에서 유실된 비료 성분과 토사를 정화 처리해 하천으로 흘려보내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침사지입니다. 비점 오염 저감 시설이라는 거를 뭐 1,300여 개 그리고 1,400억 원 이상의 투자를 해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역사회가 느끼는 흙탕물 문제, 탁수 문제는 이제 강우시마다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발생원에서의 이제 비점 오염을 저감을 시키는 노력을 좀 더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효과가 검증이 되고 외국에서도 많이 이제 적용하고 있는 경사도 완화 사업을 조금 더 저희가 진행하게 되었고요. 대관령 고랭지 채소밭에 비점 오염을 저감하기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바로 계단식 경작지입니다. 국내 사례로 비탈진 경사면을 개간하여 조성한 다랑이 논이 대표적일 텐데요. 고랭지밭에 계단식 경작지를 도입한다는 것은 비탈진 사면을 깎고 다져서 평탄화 작업을 진행하고 주변으로 석축을 쌓아 계단식으로 밭을 재정비하는 것을 말합니다. 강원도에선 지난 2020년 평창군 대관령면에 6,700제곱미터 면적에 처음으로 계단식 경작지 사업이 도입됐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이제 평창이라든지 홍천에 계단식 밭을 조성하였는데요. 그리고서 이제 효과 분석도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강우시에 이제 SS 기준으로 이제 부유물질 기준으로 했을 때 흙탕물이 한 87.8% 정도 이제 저감하는 효과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강우시에 유출되는 유출수 자체도 경사지가 아니라 평탄화를 시켜놓으면 유출량 자체도 많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평창군 대관령면 차항리 일원에 조성된 계단식 경작지는 경사도를 고려해 3단으로 돌 망태 옹벽을 설치하고 우회 배수로를 추가로 두어 토사 유출량을 최소화하고자 설계되었습니다. 반듯하게 돌로 쌓아가지고 하려니까 관리면이라든가 이 작물 재배에서도 좀 편리한 점도 있고 당초보다는 이렇게 사업을 하는 바람에 이 정리가 잘 됐죠. 정리가 잘 돼서 농사 짓는 데는 조금 편리함이 있지. 계단식 경작지 조성 이후 흙탕물 저감 효과는 얼마나 개선됐을까요? 일반 고랭지밭과 비교한 결과 일일 강수량 20mm 이하의 적은 강우에도 일반 관행밭에는 유해물질이 발생한 반면 계단식 경작지는 흙탕물 유출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업 초기에는 아무래도 계단식 밭을 조성을 하게 되면 경작지 면적 손실이 좀 있기 때문에 거부 반응이 조금 있으셨지만 이제 그 이후에 강우로 인한 이제 농작물이 소실된다라든가 경작지가 망가지게 되면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현재로는 오히려 경작자분들이 좀 더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고요. 작년에 준공한 계단식 밭 조성 사업이 어느 정도 성과를 보면서 선뜻 뒤를 이어 계단식 경작지를 조성하겠다고 의견을 밝힌 평창군 주민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경사지에서 일을 하면 일단은 이제 경운 작업을 하면 비가 이제 만약에 오게 되면 토사 유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토사 유실이 생기다 보니까 밭이 이제 중간중간 물도랑이 이렇게 생겼었거든요.
우리가 만난 박세훈 씨는 여름철 장마와 함께 어김없이 반복되는 토사 유출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농민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앞으로의 장기적인 측면까지 내다본다면 계단식 경작지를 조성하는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 기대하고 자비 약 2억 원가량을 투자했는데요. 관계부처에서도 농가의 자발적 참여에 힘을 실었습니다. 돌망태 옹벽과 별도의 배수로 설치 비용 등을 지원하며 이번 사업이 향후 농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어지길 응원했는데요. 아무래도 기존 경사지 밭들은 돌이 많다 보니까 심는데도 이제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뭐 이렇게 경운 작업을 해서 골을 만들고 멀칭 작업을 할 때 전체적으로 좀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평지가 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좋은 흙을 넣다 보니까 일단은 뭐 돌이 없으니 전체적으로 쉬워졌습니다. 산비탈에 자리 잡은 5만 4천여 제곱미터 규모의 고랭지 채소밭이 올해 6월 계단식 밭으로 조성을 마쳤습니다. 이는 평창군의 두 번째 계단식 경작지 시범 사업지로 관계기관에서도 앞으로 이와 같은 지원 사업을 더욱더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과다한 객초를 예방한다든지 그다음에 예전에 우리 시골에서 볼 수 있던 뭐 논두렁, 밭두렁 이런 개념의 식생 벨트를 조성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그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좀 유도하고 거기에서 또 손실이 올 수 있는 그런 비용에 대해서는 그 행정기관에서 손실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유도할 계획입니다. 최저가약 기법이라고 해서 영농하는 과정에서 또 이제 그 비정오염을 저감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또 이제 보급을 또 이제 하는 노력들 이런 부분들은 좀 더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근본적으로는 그 농민들이나 주민들의 참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서 주민들이 실제로 그 흙탕물을 줄이기 위한 노력들을 적용하고 또 서로 간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좀 뭐 공유하고 조언해주고 이런 노력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저희가 해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해안 최초의 수력발전소인 강릉 수력발전소가 도암댐 건설과 함께 문을 열었습니다. 당시 지구온난화 예방과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등 저탄소 녹색 성장의 근간을 이룰 친환경 발전소로 큰 기대를 모았는데요. 강릉 수력발전소가 용량 82메가와트인데요. 실제 그 1년간 총 발전할 수 있는 양이 1억 8천만 킬로와트-아워입니다. 그 전력량은 실제 강릉 시민의 연간 80%를 쓸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한 발전소입니다. 또한 그 수력발전소가 아시다시피 그 깨끗한 그 에너지원을 하기 때문에 실제 우리 화력발전소나 그 지금 현재 그 이산화탄소가 발생할 수 있는 그 양에 대해서 대체할 수 있는 어마어마하게 좋은 그 깨끗한 에너지원인데 강릉 수력발전소는 유역 변경식 발전소로 도암호에서 태백산맥 밑으로 연결되어 있는 도수 터널을 통해 강릉으로 보내지는데 이때 경사차를 이용해 발전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시민들은 발전소로 말미암아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파생 효과를 기대했지만 가동 10년 만에 발전은 중단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환경 문제에 대해서 좀 인식이 좀 희박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대형 그 축사들이 그 비가 오면 그 분뇨는 그 오염 물질들이 그 오염 도암으로 유입이 많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우리가 도암호에 그 합쳐진 물을 강릉수력 발전소를 통해서 남대천으로 이렇게 방류하게 됐을 때 실제 그 오염원으로 인한 환경 문제 때문에 2001년도 3월 달에 발전을 중단하게 되었는데요. 당시에 그 축산 농가가 주 원인이었지만 지금은 그 고령지밭의 수많은 그 객토로 인해서 홍수기 때 비가 오면 그 객토로 인한 흙이
지금은 도암으로 유입돼 가지고 현재 또 다른 문제를 또 야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도수 터널을 통해 강원도 영동인 강릉에 다다라 발전 가동하고 방류되었던 수질이 오염수로 확인되면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셌습니다. 당시 남대천으로 발전 방류된 수질은 4급수로 악취 민원이 빈번할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도암호와 남대천의 수온차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도암댐이 상류에 있다 보니까 저온인데 상대적으로 이게 이제 급격하게 여름에 하류 지역으로 오다 보니까 생태계 교란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많은 생물들이 급격히 찬 그 도암댐 그 물에 의해서 죽거나 생물이 죽거나 축산 단지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질소인 뭐 이런 것의 부영양화가 이루어지면서 남대천의 수질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그런 것이 단순히 남대천의 문제뿐만 아니라 하류 쪽에 바다로 흘러 들어가게 되니까 남대천 하구가 연결되어 있는 남항진 일대 또 안목 일대에 해양 환경까지도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시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반대하는 기류가 여전히 상당 부분 있는 거죠. 주민들이 발전 방류를 하든 아니면 최종적으로 철수를 사업을 접든 여전히 어정쩡한 상태로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 건설됐지만 결국 무용지물이 되어가고 있는 셈입니다. 발전소 인근 마을의 사정은 어떨까요? 강릉 수력발전소와 담벼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맞닿아 있는 오봉마을 주민들. 우리와 만난 주민들은 흉물로 전락해버린 발전소 건물로 마을 분위기마저 어수선해진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건설 당시와 전혀 다른 모습이 되어버렸다는 건데요. 여기서 뭐 야는 누구 죽어 있어도 모르는 거래요. 사람이 비어시니까. 뭐 여기 경비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발전소 건설로 활기찼던 마을의 모습은 이제 찾아볼 수도 없게 됐습니다. 요 둘이 마을 사람들이 이거 족구도 하고 그랬어요. 여기 전에 여기. 여기가 족구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풀이 잡초고 딱 문을 딱 걷어매놨죠. 지금. 직원들의 살림집으로 쓰였던 공용 사택 건물도 덩그러니 사람의 온기를 잃은 지 오래입니다. 지역의 발전과 활기를 기대했던 발전소가 멈춰선 이후 이 모든 게 야속하다 탓할 수밖에 없다는 주민들. 이 마을 주민들이 계속 불안해서 했었죠. 이 잡초가 크고 또 이 아파트 세 동 다 비어 있으니까 사람들이 좀 무서워했죠. 사람들이 갑자기 있다가 사람들 없어지니까. 발전소가 문을 닫으면서 생겨난 또 다른 걱정은 물 부족이라는 과제입니다. 옛날에 한수원 이거 돌릴 때는 물 가동될 때는 물총이 없었어요. 깨끗한 물이 내려갔었어요. 내려갔는데 물이 지금 안 내려오고 말른 상태에서는 지금 물총이 끼어가지고 잡대기를 막 휘지으면 뭐 이렇게 고드름이 막 달려있다고 물 안에. 여기 다 알다시피 옛날에는 고기도 잡먹고 그랬는데 이 고기 못 먹어요. 이게 여기서 말하자면 상류라 봐야 되는데 고기를 못 먹는다고 물총이 끼어가지고. 가물 때는 더 뭐 냄새가 오염 냄새가 굴러 지나가면 된다고. 남대천 수계를 책임지고 있는 게 바로 이 오봉저수지입니다. 강릉 지역 최대 상수원으로 시민들의 생활용수와 하천수, 농업용수까지 오봉저수지를 통해 공급받고 있는데요. 현재 남대천 수량을 확보하고 유지하는 유일한 수자원인 셈입니다. 농업용수를 주로 공급하는 목적으로 저수지가 건설되었는데 건설 과정에서 강릉시 생활용수까지 이제 합쳐서 공급하는 그런 시설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농업용수와 공급권 생활용수, 강릉시 생활용수의 한 90% 이상의 생활용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본래 저수지의 기능은 농업용수 공급을 목적으로 하지만 시대의 변화에 따라 친수, 관광자원 등 다양한 방면의 수자원이 쓰이고 있습니다. 강릉 오봉저수지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수량이 늘 일정량 유지된다면 걱정이 없겠지만 가뭄에는 물 부족 위기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가뭄 때는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 뭐 격일급수를 하든가 뭐 격주급수를 하든가 해서 농업용수는 거의 그런 상태로 좀 운영을 하고 비상체제로 운영을 하고요. 뭐 부족한 부분은 타 저수지나 어떤 하천수나 이용을 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봉저수지는 강릉시 전체 생활용수 공급량의 약 82%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역 주민들은 저수율이나 수질 상태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데요. 생활용수 관로는 저희들이 치유탑이라고 이제 저기 보시면은 치유탑이 이제 설치가 돼 있고요. 치유탑에서 관로로 해서 여기 강릉시 홍제 정수장까지 이 국도변으로 해서 관로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강릉 생활용수 공급은 오봉댐 취수탑에서 홍제 정수장으로 약 6km의 도수관로를 통해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수력발전 방류수는 강릉 생활용수와 이해관계가 없지만 일부 시민들은 발전 방류수가 이 식수원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오해가 빚어지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오봉댐에서 바로 강릉시가 취수를 하거든요. 그런데 도암호에서 나오는 것은 오봉댐 바로 밑부분에서 물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강릉 시민의 식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건데 이제 이제 공학하는 사람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아는 사람들은 그것이 가짜 뉴스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은 아마도 그 당시 도암댐 발전 방류를 방대했던 어떤 조직에서 가짜 뉴스를 만들었지 않느냐. 강릉 남대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도암댐 발전 방류가 중단된 이유를 묻는 질문에 약 67%가량의 시민이 식수원 오염을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절반 이상의 시민이 발전 방류수가 생활용수로 활용되고 있다고 판단했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발전소의 방류수가 식수원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시민들의 선입견은 개선될 수 있을까요? 남대천 건천화 현상 지속과 일부 구간의 오염도 문제가 나타나면서 또 다른 시각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수량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강릉 남대천은 강릉 시민에게 문자 그대로 젖줄입니다. 한 도시가 살아가려면 강이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강릉의 지금 남대천은 갈수기에 초당 0.4톤 정도 밖에 흐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유량의 한 4분의 1 정도, 5분의 1 정도 이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선 유지 유량을 채울 수 없기 때문에 저건 살아있는 하천이라고 할 수가 없죠. 서울하면 한강을 떠올리듯 강릉하면 자연스레 남대천이 연상되는데요. 시를 관통하는 유일한 물줄기로 그동안 농업용수와 관광산업 등 크고 작은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남대천의 가뭄은 수질과 생태계 영향뿐 아니라 시민들의 생활에까지 불편함을 끼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속히 이러한 문제점이 해결되길 청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남대천에 누가 들어가서 발 담그고 거기서 뭐 그 몇 감고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더럽기 때문에. 그리고 이 두산보 하류에 가면 발 담글 물조차 없어요. 물이 아예 발을 담글 물이 없기 때문에 그냥 얕은 보또랑 정도의 아주 작은 물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누가 가서 발을 담글 수 있겠습니까? 도암댐 수질 문제와 강릉 수력 발전, 그리고 남대천 오염까지 20년 세월 동안 이어져 온 갈등은 오늘도 여전히 재가동 여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자료들을 봐도 과거보다 당시에 발전 방류를 할 때보다는 현격히 수질 개선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자료, 또 수질 개선에 대한 사업 계획들이 동시에 제출되지 않았다. 그러면 차후라도 그 계획들이 한수원을 통해서 이제 한수원과 또 혹시라도 이 수질 개선에 대한 강원도라든가 또 환경부가 객관적인 국가기관이 이에 대한 자료들을 제출을 하고 또 수질 개선을 어떤 로드맵에 따라서 계획이 있다 그러면 같이 제출이 되면 우리가 공청회를 공론화를 바로 열어줄 텐데. 수질 오염은 물의 상태가 이용 불가한 상태를 말합니다. 음용 가능한 물이 1급수, 깨끗한 편에 속하는 생활하천이 2급수인데요. 지금이라도 도암호의 수질이 좋아질 수는 없는 걸까요? (2008년부터) 댐을 담당하는 한국수력원자력에서 도암호의 수질 상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문 연구팀이 매주 한 차례씩 호수의 수질 상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건데요. 정기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이유는 주변 환경적인 요소나 계절의 변화 등이 수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도암댐을 중심으로 상하류 그리고 중간 지점이 수질 검사 대상지에 해당됩니다. 표층, 중층, 심층을 떠가지고 반반씩 해서 섞어요. 3분의 1씩 해가지고 그래서 샘플 하나 만들거든요. 대표성을 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이제 수심별로 채수를 합니다. 이제 0, 2, 5, 10 떠가지고 그때마다 이제 탁도는 체크합니다. 탁도. 탁도하고 이제 현장을 조사해야 되는 거예요. 수심별로 알면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이 DO 농도라든가 수온이라든가 그다음에 pH 이런 것들은 이제 여기서 샘플을 해가지고 채수기를 가지고 그래서 각각 조사를 하고. 작년에 비해 장마 기간이 짧았던 올여름, 도암호의 속사정은 어떨까요? 눈앞에 시야가 확보되는 수준이었지만 물이 맑다고 하기엔 어려움이 있어 보이는데요. 5도. 도암호의 수질을 좀 더 자세히 평가하기 위해선 채취한 시료를 정밀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수질의 오염도를 나타내는 BOD나 화학적 산소 요구량 COD 등을 정밀하게 조사하게 되는 것이죠. 과거에 비해 도암호의 수질이 많이 좋아졌다고 평가되지만 장마와 같이 잦은 비가 내리는 여름철에는 여전히 깨끗한 물이 보장되지 않는 2급수 이하를 나타냈습니다. 비가 집중되는 장마철에도 평균 2급수의 수질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금의 비점 오염 저감 시설로는 수질 개선이 더딜 수밖에 없는데요. 지난해 9월 도암호를 맑은 물로 만들기 위한 또 다른 방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도암댐을 둘러싼 3개 지역 지자체와 사회단체, 전문가와 한수원 등이 한자리에 모여 도암댐 수질 개선을 위한 논의를 이어나갔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지금 뿌리면은 여기 뿌려놓고 2시간 후 되면은 아주 맑아지고요. 화산 폭발로 흘러나온 용암과 해수가 만나 화학 반응을 일으켜 생성된 광물질. 이것이 바로 이름도 생소한 제올라이트라는 광석입니다. 암석들이 시간이 지나면 사실 풍화돼가지고 결국 토양으로 가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발취해가지고
우리가 그 용도에 맞게끔 가공한 게 지금 우리 루미나이트라고 하는 이제 제품인데, 제올라이트는 굉장히 아주 여러 그런 그 상태에서 쓰이고 있어요. 지금 뭐 수질 개선제뿐만이 아니라 뭐 화장품이라든가 토양 계량제 이런 상태에서 쓰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굉장히 흔한 그런 물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올라이트는 화석에서 흘러나온 용암이 굳어져 천연적으로 생성된 광물을 뜻합니다. 광석 자체를 가리켜 루미라이트라고 칭하며, 제올라이트는 수질 개선제로 활용되는 광석의 미세한 다공질 구조를 말합니다. 자연 성분이라고는 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안전성 검증입니다. 제올라이트 역시 시간이 지나면 풍화가 되어가지고 토양이 됩니다. 토양 자체는 우리한테 인체 해가 없잖아요. 거기다가 인위적인 어떤 화학물이 가공된 게 아니기 때문에 자연 그대로의 물질이기 때문에 토양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체에 해가 없는 거지. 우리 생활 속에서 이미 사용되고 있다는 제올라이트. 블록이나 구슬, 분말 등의 형태로 제작되어 탈취제와 향균제 등의 산업 분야에서 이미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광석 물질이기 때문에 암석들은 대부분 양이온이고요. 물속에 있는 우리가 말하는 오염 물질은 음이온이거든요. 그래서 양이온과 음이온은 만나면 결합해서 침전하기 때문에 그 제올라이트 성분들의 이런 것들이 양이온을 많이 띠고 있고, 그래서 물속에서 음이온들하고 결합해서 침전을 잘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입자라든가 오염 물질을 잘 제거하는 그런 능력이 탁월한 거죠. 제올라이트는 우리나라에 앞서 해외에서 먼저 알려진 수질 개선제라고 하는데요. 일본의 경우 오염이 심한 댐이나 하천 녹조 제거에 주로 사용된 이력이 있고, 중국에서는 호수라든가 식수로 쓰이는 저수지 등지의 수질 개선 사업으로 진행된 사례를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제올라이트는 환경부의 안전기준 적합 확인 신고를 완료하고 독성이나 중금속 함량 평가 등을 통과해 국내 수처리제 제조업 제품 등록을 마쳤습니다. 수질 개선제로 승인이 나면서 국내에서도 제올라이트를 활용한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횡성군 주천강과 방곡 저수지, 강릉 지역의 장현 저수지 등지에서 제올라이트를 사용한 수질 개선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제올라이트를 활용한 수질 개선은 얼마나 효과적일까요? 지난 9월 가을비가 제법 쏟아졌던 도암댐. 누런 흙탕물로 변한 도암호 상류의 물을 채소해 제올라이트를 활용한 수질 개선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두 개의 투명 컬럼에 도암호에서 채소한 물을 부어주고, 한쪽은 제올라이트 분말 70ppm을 투입하고 나머지 한 개는 채소 상태 그대로 놓아두었습니다. 탁도의 변화를 살펴보기로 하고 약 4시간이 흘렀는데요. 수질의 변화를 확인해 보니 한눈에도 확연한 차이가 느껴집니다. 실험 전 273 NTU를 보였던 탁도가 25.5 NTU로 약 91% 부유물질이 제거됐습니다. 최근 춘천에서도 수질 악화와 녹조가 있는 호수 일부분에 수질 개선 사업을 진행키로 했습니다. 냄새 많이 나고 서울에서 손님들 오시면 공지천, 춘천에 유명한 공지천인데 대표적인 데인데 곳인데 이렇게 너무 지저분하다고 냄새 난다고 항상 그러셨어요. 예년에 비해 강수량이 적었던 탓에 하천 유량이 줄면서 물속의 상황이 좋지 못한 상태였는데요. 시민들의 수변 공간이 위치한 공원과 의하모 일대의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녹조 발생에 유리한 조건이 형성되는 등 부유물질 저감을 위한 수질 개선이 시급한 추진 단계로 확인됐습니다. 환경당국의 승인을 받아 진행된 춘천시의 제올라이트 활용 수질 개선 사업은 수질의 상태를 확인해가며 1, 2단계로 추진됐는데요. 시행 전후의 수질 상태를 비교해보면 모니터링 당시 23.6 NTU로 측정되었던 탁도가 8.7 NTU로 감소되었고, 유해 남조류 역시 구간별로 35%에서
91% 저감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지점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그 30에서 한 60% 제거 효과를 볼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유해 조류, 유해 남조류 같은 경우에는 한 30에서 90% 지점별로 차이는 있지만 30에서 90% 효과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제올라이트를 활용한 수질 개선 실증 사업이 속도를 내면서 강릉시에서 수력 발전 여부를 놓고 찬반의 목소리가 다시 높아졌습니다. 더 중요한 게 이제 도암댐하고 강릉으로 그 도암댐 물이 내려온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면은 온도 차이가 한 5도, 6도 정도 차이 나요. 그러니까 그런 수온 문제도 수온이 갑자기 떨어진다 그러면은 남대천 자체도 생태 변화가 오는 거고 그게 바다까지 흘러간다면 당연히 생태 변화가 오죠. 도암댐 발전 방류수는 남대천을 거쳐 남항진 해변의 바닷물과 합수됩니다. 만약 오염된 물이 남대천으로 흘러든다라고 하면 자칫 해양 오염까지 야기될 수 있는 사안인데요. 하류식으로 오면 올수록 지금 지금 암목적이고 청계라든가 이쪽 밑쪽인 그 지금 같은 밑쪽 그쪽하면 현재가 사급수기 때문에 지금도 그 뭡니까 강릉시가 정화 처리하는데 그 물이 넘어오고 나면 사실 냄새가 난다고 그 동네가. 그런데 수질이 더 나쁜 것이 왔을 적에는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해결이 되면은 해결되면 강릉시에서 안 받겠다 우리가 안 받겠다는 이유가 하나도 없죠. 도암댐 수질이 개선된다면 강릉 수력발전소 재가동 여부는 다시 논의되어야 할까요? 도암댐 활용 여부를 묻는 조사에 약 73%가량의 시민이 현재보다 개선된다면 어느 정도 활용 가능하다라고 답했습니다. 강릉 수력발전소 재개하고 방류하고 하려면 강릉시와 한국수력원자력이 이 협약을 해야 되는데 그 협약에다가 너가 물을 방류해도 좋은데 방류하는 조건이 있다. 첫째, 2급수 이상. 또 수온 얼마 이상. 또 방류 균일하게 하는 거 어떻게 이렇게 협약을 하고 이 협약을 위반할 시에는 발전을 중단한다. 국가가 인정해주는 그런 인증기관에서 인정을 해주고 정부 그다음에 예를 들어 가지고 지자체 광역단체에서 괜찮다라고 했을 적에는 그 당시 우리 시민들이 나서서 한 거니까 그렇게 된다라고 보면 우리가 참 나서 이제 시민들하고 토의를 할 용인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런 상황이 하나도 없고 시에서도 지자체에서도 해야 된다 말해야 된다 얘기를 못하고 도에서도 해야 된다 말 못하고 이 지금 수년 지금 내려온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그 검증 결과 확실하면은 그때는 발전소 재개를 놓고 강릉시는 다시 고심이 깊어졌습니다. 도암댐 하류수계에 속하는 정성군 또한 그간 수질 오염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어온 곳입니다. 하지만 제올라이트를 활용한 수질 개선 사업엔 완강한 입장인데요. 한수원 측에서 일방적으로 루미라이트를 살포할 경우에는 우리 군은 도암댐 하류 송천 수계로부터 남한강으로 동강으로 이어지는 취수장의 모든 그 취수를 중지를 하겠습니다. 정성군의 입장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그 과정에서 루미라이트를 살포를 할 계획이 있다는 것을 정말 저희들은 늦게 알았어요. 사전에 저희들하고 협의한 적도 없었고 루미라이트와 혼합된 그런 부유물질들이 어떤 반응을 일으켜서 환경 생태계나 인체에 유해한 그런 영향을 줄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이 식수로 사용하는 상수원에다가 그 대량으로 살포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정말 이것은 있을 수도 없는 그러한 그 처사죠. 지역 주민들 역시 광물질을 활용한 수질 정화 사업에 반대 입장을 내놓았는데요. 정성군민은 성명서를 통해 제올라이트를 활용한 국내 적용 사례와 연구 결과가 부족하다고 판단, 근본적 해결책 접근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바란다고 뜻을 밝혔습니다.
일시적으로는 그 녹조, 청대는 제거되겠죠. 근데 그게 근본 취책이 아니다. 댐을 축제할 때 그 옆에 물길 돌리던 여수로라고 했어요. 지금 그게 이제 폐쇄가 된 상태인데 그 안에 있는 퇴적물을 다 걷어내고 여수를 개방하면은 들어오는 양만큼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평소 옛날 그대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 뭐 오염물이 들어와도 고에서 썩지 않으니까 하천 따라 내려오다 자연정화가 될 것이고.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부터가 시작일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상상하는 게 가족들끼리 엄마, 아빠, 딸, 아들 이렇게 같이 고기도 잡으면서 물놀이도 하고 그런 걸 저는 상상이 돼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강원도가 가진 최고의 자산은 바로 청정 자연입니다. 맑은 물을 되찾고 유지하는 일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자 소임이 아닐까요? 이런 공론화장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저희들도. 다만 아직까지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양한 검토가 있는 것은 제가 전원을 들어서 알고는 있고요. 이제 아마 한수원도 그런 준비를 해서 제출을 한다 그러면 저희들은 전향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볼 그런 계획입니다. 이왕 이제 만들어져 있는 이 댐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발전 방류를 할 때 강릉 남대천으로 들어오기 전에 수질 개선을 해야 된다. 그 수질 개선의 목표는 기존의 지금 현재의 강릉 남대천의 수질과 동등하거나 적어도 동등해야 된다는 거죠. 발전 방류를 하게 되면은 댐에 수익금이 나오게 됩니다. 그 수익금을 한수원의 이익으로 가져가지 말고 상생협력 차원에서 강릉과 정선, 영월 주민들에게 어떤 형편이든지 간에 이득이 갈 수 있는 중앙정부도 그렇고 강원도도 그렇고 그 안에서 지역에서 또 각종 뭐 시민사회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것을 총괄적으로 다루어서 같이 앉아서 논의하고 계속 발전해 나가는 협의해 나가는 그런 창구가 지금 굉장히 미약했다는 것이죠. 지역에서 이런 갈등 문제 때문에 나타나는 지역 주민들 또 각 지자체 이런 데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해결해 주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좀 해줘야 되는 것이 지금 이제 한강유역 물관리위원회 여기서 좀 나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희들은 일단은 강수력 그 제거 작업을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우리 지역 민가에 대해서 사회적 수용성에 대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수용성에 대해서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도암호에 대한 그 수질 개선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수질 개선에 대해서 근원적인 그 문제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고랭지 취소밭 그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물론 전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우리 지역민들에게 그 한 발짝 더 다가가서 이 부분에서 어떻게 검증을 하고 신뢰성을 더 드리고 하는 노력에 의해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그 부분에서 주력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훼손된 자연이 건강을 회복하고 유지하는 데는 결국 사람의 정성이 필요한 법입니다. 깨끗한 물을 되찾고 보존하는 일, 강원의 미래를 위해 도민 모두가 관심을 갖고 고민해야 할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